안녕하세요, 숨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투자를 왜 하시나요? 자산 증식이 목적인 분도 계시겠지만 자산 증식보다는 높은 현금 흐름을 원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배당주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높은 배당을 받는다 해도 주가가 내려가면 의미가 없겠죠. 오늘은 자산도 지키면서 높은 배당률을 누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알려드릴 포트폴리오는 제 아내가 1년 가까이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인데요. 현재 원금이 7,500만원에 이번 달 배당금은 세후 46만 5천원입니다. 이는 연으로 따지면 세후 7.44%에 해당하는 배당률인데요. 상당히 높죠? 자, 그렇다면 이 포트폴리오의 구성 종목에 대해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월배당 50만원 받는 투자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배당률이 높은데 투자된 자산이 계속 줄어든다면 이는 좋은 투자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배당률이 높으면서도 자산이 줄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감도 적지 않은데요. 예컨대 100%면 적절하다고 보는 버핏 지수는 207.4%로 사상 최대치인데 적절하다고 보는 수치의 2배가 넘습니다. 참고로 닷컴 버블 당시는 146%였는데요. 닷컴 버블 당시 수치는 지금과 비교하면 굉장히 작은 수치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워렌 버핏도 사상 최대치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제 위기가 온다면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은 그리 좋은 선택이 되지 못하는데요. 물론 일반 주식보다야 낫습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가 오고 기업의 실적이 악화된다면 주가와 배당 모두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배당주입니다. 따라서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고 싶다면 배당주 투자는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세 개의 주식은 바로 제피, 리얼티 인컴, TLTW인데요. 그럼 이 세 개의 주식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제피입니다. 제피는 JP 모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피는 스파이나 QQQ처럼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 아닙니다. 예컨대 스파이의 구성 종목을 보면 엔비디아는 6.8%, 메타는 2.6%로 구성되어 있죠. 이와 같이 시총의 크기에 비례해서 종목을 구성하는 것이 시가총액 가중 방식입니다. 이러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의 움직임에 따라 주가의 변동이 크게 좌우될 수도 있어요. 반면 제피의 경우 모든 종목이 고르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엔비디아와 메타가 동일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와 메타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1.6%씩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산업군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 매우 안정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왜 제피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 아니라 동일 가중 방식을 택했을까? 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피는 커버드 콜 ETF인데요. 커버드 콜 ETF의 경우 모든 종목을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 다시 말해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커버드 콜이란 주가가 올랐을 때 수익의 일부를 빼앗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듯 수익의 일부를 빼앗기다 보니까 상승할 때는 상승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반면 떨어질 때는 기초지수와 동일하게 떨어지죠. 이렇듯 오를 때는 추종지수에 비해 덜 오르고 내릴 때는 추종지수와 동일하게 내리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과 추세적인 하락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주가는 높게 되어 있습니다. 커버드 콜은 이렇듯 상승을 다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오르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내릴 때는 모두 반영하니까 내릴 때 덜 내리는 게 중요해요. 예컨대 10년 이상 된 커버드 콜인 XYLD와 QYLD를 살펴보겠습니다. XYLD는 S&P 500을 추종하고 QYLD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커버드 콜 ETF인데요. XYLD는 10년 동안 마이너스 8.3%, QYLD는 10년 동안 마이너스 24.6%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면 같은 기간 S&P 500은 플러스 187%, QQQ는 플러스 381% 상승했습니다. 주식에 투자할 거면 S&P 500이 아닌
QQQ에 투자하는 게 맞겠죠. 내릴 때는 당연히 QQQ가 더 많이 내릴 거예요. 그런데 오를 때는 QQQ가 더 많이 오를 테니까 지금과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커버드 콜에 투자할 거면 QQQ를 추종하는 커버드 콜보다 S&P 500을 추종하는 커버드 콜이 더 낫습니다. 다시 말해 XYLD가 QYLD보다 더 나은 거죠. 제피의 동일 가중 방식은 기초지수의 변동성을 줄임으로써 비록 커버드 콜이지만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것은 제피와 제피Q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시장이 좋을 때는 당연히 제피Q가 제피보다는 더 나을 거예요. 하지만 상승장에서 2, 3년 수익이 더 좋을지라도 한번 크게 하락을 맞게 되면 제피Q는 훨씬 더 많이 내릴 거고요. 하락한 만큼 절대로 회복하기는 힘들 겁니다. 커버드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2세대 커버드콜 혹은 3세대 커버드콜은 어떠냐? 다르지 않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커버드콜은 1세대든 2세대든 3세대든 모두 동일하게 이러한 구조로 움직입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주가가 녹을 수밖에 없으니까 커버드콜은 투자하면 안 될까요? 그건 그렇지 않죠. 높은 현금 흐름이 목적인 투자자라면 커버드콜만한 대안도 찾기 힘들 텐데요. 단점을 명확히 이해했다면 그 극복 방안도 보이는 법입니다. 커버드콜은 상승은 일부만을 반영하고 하락은 그대로 반영하니까 추세적인 하락 이후에는 회복이 어렵다는 게 문제인데요. 따라서 한번 하락한 이후에는 커버드콜의 일부를 팔아서 추종 지수를 매수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약 그렇다면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회복하지 못하는 커버드콜과는 달리 기초지수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원금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예컨대 제피를 투자하면서 배당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피가 반토막이 났어. 만약 그렇다면 이건 원금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피를 투자하다가 마이너스 8%가 됐다면 제피 5분의 1을 팔아서 슈드를 매수합니다. 또다시 제피가 추가로 8% 하락했다면 다시 제피 5분의 1을 팔아서 슈드를 매수하죠. 또 8% 떨어졌다? 다시 제피 5분의 1을 팔아서 슈드를 매수합니다. 언젠가 하락하기만 하던 증시도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피는 커버드 콜의 특성상 원금 회복이 어렵겠지만 지금처럼 제피와 슈드를 모두 가지고 있는 계좌는 원금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럴 경우 높은 배당도 받으면서 원금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TLTW. TLTW는 장기채 ETF인 TLT를 추종하는 커버드 콜인데요.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추세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TLTW는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이 역시 제피에서 설명한 대로 8% 하락 시마다 TLT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얼티 인컴. 경제 위기가 오고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주가 폭락이 이어진 경우 리얼티 인컴은 주식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여줬는데요. 2000년 9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2년 1개월에 거친 닷컴 버블에서 S&P 500은 마이너스 47%, 리얼티 인컴은 플러스 39.6%입니다. 2007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1년 5개월에 걸친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S&P 500은 마이너스 43%, 리얼티 인컴은 마이너스 21%였습니다. 이렇듯 장기간에 걸쳐 주가 폭락이 이어질 경우 리얼티 인컴은 S&P 500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여줄 겁니다. 이렇듯 제피, TLTW, 리얼티 인컴으로 구성된 이 포트폴리오는 배당이 목적이신 분께 높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단 커버드 콜의 경우 보유만 해서는 안 되고요. 8% 이상의 하락에서 반드시 전환 작업이 필요하긴 합니다. 꼭 그렇게 귀찮게 샀다 팔았다 해야 되냐? 나는 그냥 슈드 살련다. 네, 커버드 콜에서 추종 지수로 전환하는 이 과정들이 귀찮으신 분들은 슈드도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슈드의 경우 배당률이 3.3%밖에 안 되는데요. 저는 지금 세후 배당률로 7%가 넘는 배당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7% 이상의 세후 배당을 줄 수 있는 배당주 투자를 운영하면서 이 정도의 수고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 계좌는 1년이 다 돼가지만 한 번도 마이너스 8%를 찍은 주식이 없어서 1년 가까이 어떠한 주식 전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